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외딴 수도원에 사는 73세의 여성 예언가. 안나 후스트는 동구권에서 가장 신비로운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구소련 시대부터 예언 활동을 해왔으며 공산주의 체제 붕괴, 러시아의 격동, 그리고 세계 경제의 변화를 모두 정확하게 맞춰왔다고 알려져 있다. 안나 후스트는 특별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인물을 통해 미래를 읽어낸다. 특정한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면 그 사람이 가져올 역사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2025년 11월 말, 안나 후스트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5번의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한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안나 후스트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예언을 시작했다. 저는 명상 중에 한국의 영상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 필름이 재생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영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배로 봅니다. 그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파도가 거칠며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의 암초. 안나는 자신이 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5개의 암초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각각의 암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암초는 경제입니다. 한국의 원화가 급락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암초는 정치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거물급 인물의 몰락이 일어나고 정치 공백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세 번째 암초는 국제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불확실해집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암초는 사회적 분열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극렬한 진영 대립이 심화됩니다. 국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거리의 충돌이 심해집니다. 5번째 암초는 영혼의 위기입니다라고 그녀는 가장 심각한 톤으로 말했다. 국민들이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배는 침몰할 것인가? 안나는 매우 극적으로 질문했다. 그 배가 이 5개의 암초를 모두 만나면 침몰할 것인가라고 그녀는 물었다. 배가 침몰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약 70%입니다.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 모든 암초를 만나고 결국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의 가능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신비롭게 답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출현. 안나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저는 명상 중에 그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매우 고난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은 매우 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5번의 고난. 안나는 이 인물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 인물은 5번의 고난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법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법적 공격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입니다. 혐의, 기소, 재판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압박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계속했다. 정치적 고립입니다. 그 사람의 정당, 심지어 동료들마저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 사람은 혼자 남겨집니다.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국민적 분노입니다. 거리의 시위, SNS의 비난,
언론의 집중 공격,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네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영혼의 갈등입니다. 그 사람도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극도의 시련을 겪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가장 신비롭게 답했다. 죽음 같은 경험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안나는 극적으로 반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5번의 고난을 모두 극복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고난법적 문제를 극복합니다. 혐의가 벗겨지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또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그것을 감수합니다. 두 번째, 고난 정치적 고립을 극복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그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국민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고난 국민적 분노를 극복합니다. 거리의 시위가 멈추고 SNS의 비난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변합니다. 네 번째, 고난 영혼의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 죽음 같은 경험을 극복합니다라고 안나는 말했다. 그 사람이 부활합니다.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복귀. 안나는 이 인물의 복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그 사람이 5번의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련됩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는 것처럼. 안나는 구체적으로 환율과 이 인물의 관계를 설명했다. 한국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절망이 커진다는 뜻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생활비가 증가합니다. 경제적 고통이 심해집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더욱 부정적이 되고 그것이 다시 환율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이 인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이 인물이 5번의 고난을 극복하고 돌아올 때 환율의 상승세가 멈춥니다. 어떻게 멈추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이 인물이 가져오는 신뢰와 비전이 국민들의 심리를 바꿉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국의 미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환율을 내리게 만듭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율 하강의 시작. 안나는 언제부터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완전히 복귀하는 시점은 2026년 후반 또는 2027년 초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시점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한국의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버림받았던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든 국민들의 심리가 극적으로 변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 시점부터 환율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고난 중인 인물. 안나는 이 인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인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그를 멀리합니다. 국민들도 대부분이 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라고 안나는 계속했다. 안나는 이 인물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했다. 이 인물은 현재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는 공적 인물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 인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인물은 실제로는 한국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결과가 그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 신비롭게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을 통해 이 인물이 진정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고난의 순서. 안나는 5번의 고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고난법적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두 번째 고난 정치적 고립은 2026년 초부터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세 번째 고난 국민적 분노는 2026년 중반에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 영혼의 갈등은 2026년 후반에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이 시점에서 이 인물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 죽음 같은 경험과 그 극복, 즉 부활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일어날 것입니다. 안나는 이 인물의 개인적 변화가 국가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할 때 동시에 한국도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들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경제적 위기도 극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율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도 어느 정도 수렴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제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 국민들의 심리가 변합니다라고 안나는 강조했다. 안나는 이 인물의 부활과 한국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영적 연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연결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이 인물이 고난을 통해 정련될 때 한국도 동시에 정련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의 몸과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것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이 이 인물을 버릴 때 한국은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인물을 다시 받아들일 때 한국은 자신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안나는 환율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다.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율은 국민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신뢰와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다시 믿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다시 믿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인물이 부활하고 환율이 내려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안나는 말했다. 안나는 자신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리우밍천은 17번의 자금 사이클을 봤습니다. 그 중 많은 사이클이 이 인물의 고난과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파란 기둥의 반복을 봤습니다. 그 파란 기둥들이 가장 높이 솟아올라갈 때가 이 인물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보라색 장막을 봤습니다. 그 보라색 장막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는 이 인물이 이미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때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토마스 그레이는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을 봤습니다. 이 인물이 부활할 때 그 43만 명이 이 인물을 지지할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예언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인물이 정말로 부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약 65%의 확률입니다. 현재의 영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만약 이 인물이 고난 속에서 내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들이 이 인물을 완전히 거부하고 영원히 격리시킨다면 부활의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이 인물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겪는 이 5번의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전했다. 현재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당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버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안나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들이 지금 미워하는 그 인물도 살펴보십시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가 아니면 단지 다른가? 그 사람의 고난이 정말로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과도한 것인가? 더욱 중요하게 그녀는 말했다. 당신들의 분노와 거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인물을 받아들일 때 한국도 함께 치유될 것입니다. 안나는 환율의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환율은 계속 변동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높아졌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높이 솟아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그 시점이 이 인물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과 일치할 것입니다.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환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물의 부활과 일치할 것입니다. 안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영적 치유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금 아파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가로서의 상처가 깊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상처를 대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인물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안나는 강조했다. 이 인물이 5번의 고난을 겪을 때 한국의 상처가 함께 치유됩니다. 이 인물이 부활할 때 한국도 함께 부활합니다. 안나의 최종 메시지. 안나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은 어둡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이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민적 분열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2026년과 2027년을 거치면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이 인물의 부활은 평범한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운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호소했다. 현재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고난도, 한국의 고난도, 그것이 하나의 정련의 과정입니다. 불 속에서만 진정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부활한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도 함께 부활한다. 과연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그 한 사람의 부활 위에 세워질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56세의 예언가 그랜든 빅스는 북미 영적 커뮤니티에서 가장 정직한 예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른 예언가들처럼 무조건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불편한 진실까지 전한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깊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국가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영적 변화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2025년 11월 말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번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그것은 불확실성,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저는 2024년부터 한국의 영적 미래를 명상 중에 봐왔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처음 환상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하늘이 밝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가득한 맑은 하늘처럼요.
그리고 그 아래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다른 영적인 거물들이 본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치가 개혁되며 경제가 발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도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브랜든은 계속했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 브랜든의 목소리는 여기서 어두워진다. 2025년이 들어서면서 제 명상 중에 한국 환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든은 신중하게 답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마치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요. 그 먹구름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북쪽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두터워지고 더욱 검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이 먹구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했다. 이것은 북한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김정은 체제의 향후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변동성, 모든 것이 한국 위의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어느 예언가는 한국의 남부에서 보라색 장막이 피어나 전국을 덮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북쪽에서 검은 먹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브랜든은 깊이 있게 설명했다. 한국의 미래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영적 성장과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고, 동시에 북쪽에서는 불안정성과 위협의 에너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밝은 미래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환상 속에서 그것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왜 불확실해지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파란 기둥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자주 한국의 하늘에서 거대한 파란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기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브랜든은 신비롭게 답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그 파란 기둥은 환율입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기둥이 위로 솟아올라갈 때마다 한국 원화는 급락합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브랜든은 이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한국 원화의 급락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정성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첫째, 외국인 자본의 이탈입니다. 리우밍천이 예언한 17번의 자금 사이클과 유사합니다. 거대한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민들은 미래를 더욱 불안해합니다. 브랜든은 이 파란 기둥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설명했다. 제가 명상 중에 본 것은 이 파란 기둥이 매우 자주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될 것 같습니다. 심하면 매달 한두 번씩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브랜든은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채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요. 브랜드는 북한 문제로 돌아왔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토마스 그레이는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이 결국 대화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화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극도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은 강경한 대응을 원하고 어떤 쪽은 대화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자신이 본 또 다른 이미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미래를 명상할 때 처음에는 밝은 조명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신디가 본 보라색 장막, 토마스가 본 행운의 숫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그 조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6년 초반에는 아직 조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디가 본 희망적인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이 되면서 이 조명이 크게 약해집니다. 브랜드는 한국의 미래를 세 가지 변수로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신디가 본 역대급 인물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리우밍천이 본 거물급 인물의 몰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란 기둥의 반복, 즉 환율 변동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강조했다. 북한의 동향, 중국의 붕괴, 미국의 정책 변화, 모든 것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했다. 파란 기둥환율 변동이 솟아올라갈 때마다 검은 먹구름 북한의 불안정성이 더욱 짙어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환율이 급락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부정적이 되면 영적 에너지도 약해집니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의 경제적 약화를 보고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미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라고 브랜드는 계속했다. 저는 한국의 가능한 미래들을 봅니다. 그 중 일부는 밝지만 일부는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한국이 이 불확실한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면 경제적 침체,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6년과 2027년 사이의 국정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선택, 기업인들의 결정, 그리고 국민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브랜드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영적 흐름이 변동이 크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신디가 본 영적 강대국으로서의 한국, 토마스가 본 통일을 향한 희망, 그리고 리우밍천이 본 대의민의 위기, 모두가 동시에 가능한 미래들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한국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집니다. 브랜드는 2026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2026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2026년 초반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신디가 본 크리스마스의 3의 남자와 4의 여자, 붉은 벌레의 퇴치 이런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 이후 현실의 어려움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파란 기둥이 계속 솟아오르고 검은 먹구름이 계속 내려옵니다. 브랜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 명상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는 북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북한의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지 않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건강 문제, 권력 투쟁, 정책 변화,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브랜드는 경고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남쪽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도 북쪽의 검은 먹구름이 계속 내려오면 결국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정치인들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신디가 본 보라색 장막, 토마스가 본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 이런 희망적인 신호들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국민들의 영적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경할 수도, 무조건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영적 흐름이 변동이 크다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기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2026년의 각 순간이 중요합니다. 파란 기둥이 솟아올라갈 때마다 그것이 한국 경제를 약화시킬지 아니면 더욱 강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선택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한국을 짓누를지 아니면 극복하고 나아갈 준비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한국인들의 선택입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했다. 다른 이들은 한국에 확정된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가 본 것은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확률의 흐름을 봅니다라고 브랜드는 계속했다. 그것은 덜 확정적이고 더욱 변동적이며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본 것은 최고의 결과일 수 있고 저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전체 예언가들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는 한국의 혼란과 위기를 봅니다. 토마스는 그 위기 이후의 희망을 봅니다. 신디는 희망이 결국 현실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브랜드는 자문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불확실성을 봅니다. 저는 한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브랜드는 파란 기둥의 미래를 예측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파란 기둥이 계속 솟아올라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환율이 계속 변동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7년이 되면서 이 환율 변동이 다소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7년 이후 파란 기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들의 미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것은 여전히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2026년의 각 순간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선택, 기업인들의 결정, 국민들의 태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파란 기둥이 솟아올라갈 때 그것을 한국 경제의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검은 먹구름이 내려올 때 그것에 짓눌릴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조건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파란 기둥의 반복, 검은 먹구름의 침투, 그리고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조명 마이너스 2026년.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 변동성의 흐름 속에서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시간이 그 답을 줄 것이다. 미국의 여성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는 현대 영적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읽어내는 사역을 해왔다. 신디 제이콥스는 특히 한국에 깊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매번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적 환상을 받았다고 증언해왔다. 2025년 11월 말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최신 예언을 공개했다. 이번 예언은 크리스마스, 한국의 남부,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등장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전의 어떤 예언보다도 구체적이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예언이 시작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저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마치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먼저 보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한국의 하늘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요. 그 그림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지표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한국의 땅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붉은 벌레입니다.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벌레였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역의 토양을 파고 다니고 있었고 모든 곳에서 부패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 붉은 벌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 이 벌레는 평범한 생물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잠식해온 모든 악의 상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했다. 첫째, 부패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부패가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둘째, 분열입니다. 진영, 지역, 세대 간의 분열이 한국 사회를 갈갈이 찢고 있습니다. 셋째, 욕망입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사람들의 영혼을 먹어치웁니다. 넷째, 증오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대신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악들이 거대한 벌레의 형태로 한국의 토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디의 환상은 여기서 극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그때 제 눈앞에 크리스마스 하늘이 나타났습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크리스마스 하늘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날씨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매우 신비롭게 답했다. 눈이 내립니다. 거대한 눈이 내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7번째 눈입니다.
숫자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일입니다. 그 7번째 눈날,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의 하늘에서 두 인물이 내려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입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는 3의 남자입니다. 3은 완전성, 부활, 신성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는 놀라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상황도 손쉽게 진리로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강인한 결단력으로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녀는 4의 여자입니다. 4는 창조, 기초, 지표면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깊은 영성과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동시에 이해합니다. 신디의 가장 극적인 환상은 이 두 인물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7번째 눈 내리는 날, 이 3의 남자와 4의 여자가 지표면에 내려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놀라운 조화 속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했다. 3의 남자는 강력한 결단력으로 붉은 벌레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정치와 권력 체계 내의 부패를 근절하는 행동입니다. 4의 여자는 영적인 기도와 영혼의 치유로 벌레의 몸통을 치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의 분열과 증오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 거대한 붉은 벌레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벌레가 사라진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매우 아름답게 설명했다. 그 순간 한국의 공중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급격하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하늘이 비로소 맑게 개이는 것처럼요. 신디는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26년의 봄이 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26년 3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국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하나님이 보낸 차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역대급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미 역할을 해온 사람일 수도,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물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인물은 국가적 비전을 가집니다.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또한 깊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인물은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하게 받은 자입니다. 강력한 도덕성도 강조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이 진리에 기초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게임은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신디는 이 인물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부패한 구조들이 개혁됩니다. 기업 체계가 근본적으로 정직해집니다. 노동자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가 아닌 국가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감정적으로 답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지역 감정이 사라집니다. 진영 간의 증오가 이해로 변합니다.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새로운 창의성과 만나갑니다.
교육이 진정한 인재 양성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욱 광범위한 변화를 예측했다.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등합니다. 외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과거의 적국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신디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예언을 제시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전 세계의 예언가 커뮤니티를 향해 말했다.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명확하게 답했다. 많은 예언가들이 중국과의 화합을 일궈냅니다. 많은 이들이 동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의 중추적 역할을 봅니다. 하지만 신디는 다르게 본다고 했다. 제가 본 미래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의 중국이 수백의 크고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이 독립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결국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일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신디는 강조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의 전략이 재편됩니다. 다른 예언가들이 본 미래와의 차이에 대해 물어지자 신디는 솔직하게 답했다. 다른 예언가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미래는 제가 본 이것입니다. 미국, 한국을 향한 세계의 선물 그리고 열개. 신디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이 한국에 내미는 선물을 본다고 말했다. 어떤 선물들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했다. 첫 번째 선물은 고도의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세계의 기술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과학 분야의 협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세계를 바꿀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신디는 미래에 더 많은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개의 선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 계속 증가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놀라운 수를 언급했다. 머지않아 그 숫자가 10개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10개가 되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집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완성된 형태에 이르른다는 뜻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이 선물들은 일반적인 거래나 일방적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발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미래 동반자로 인식하고 한국도 그 역할을 해냅니다. 이 관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강조했다. 한국은 표면적인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기술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디의 환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한국 남부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의 남쪽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새로운 환상을 시작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같은 남부 지방들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매우 신비롭게 답했다. 그곳에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동시에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설명했다. 가장 더운 남부 지방에서 기묘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입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한 가족이 깨어납니다. 한 공동체가 통합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운동이 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마치 보라색 물감을 물에 풀어놓는 것처럼 이 영적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보라색 장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여러 의미를 제시했다. 보라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성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을 의미합니다.
남부에서 시작되는 이 보라색 장막은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막이 한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강력하게 말했다. 이 보라색 장막이 전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이 새롭게 정렬됩니다. 신디는 이 모든 변화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설명했다. 2026년 중반부터 2027년을 거치면서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경제적 강국입니다. 한국의 GDP와 기술력이 세계 상위권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치적 강국입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국제 기구의 리더십을 맡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의견을 구합니다. 셋째, 문화적 강국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가치관이 국제적 표준이 됩니다. 넷째, 영적 강국입니다라고 그녀는 특별히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주목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혁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더욱 극적으로 신디는 말했다. 2027년을 넘어 2028년, 2029년으로 갈수록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아시아의 중심국을 넘어 세계 정치의 중심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신디는 크리스마스의 붉은 벌레 퇴치에서부터 2027년의 강대국 도약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했다. 2025년 크리스마스의 7번째 눈날, 3의 남자와 4의 여자가 붉은 벌레를 퇴치합니다. 2026년 초부터 몇 개월간 한국 사회가 깊은 치유의 과정을 겪습니다. 2026년 3월, 역대급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을 새롭게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중반부터 미국의 세계 선물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남부 지방에서 보라색 장막이 피어나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2027년을 맞이할 때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신디는 자신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언급했다. 아비냐 아난드, 리우밍청 같은 예언가들은 한국의 혼란과 대이민을 본다고 했다. 이것도 가능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에서는 그 혼란의 과정을 거쳐 한국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라고 신디는 강조했다. 마치 연금술처럼 고통이 금으로 변환된다는 뜻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다른 예언가들이 중국의 붕괴를 본다면 저는 그 붕괴 속에서 한국의 기회를 봅니다. 다른 예언가들이 미국의 쇠퇴를 본다면 저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봅니다. 이것이 모두 맞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신디는 답했다. 물론입니다. 예언의 영적 세계는 이진법이 아닙니다. 같은 미래 속에서도 여러 시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신디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당신들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본 미래가 실현되려면 당신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거짓과 기만에서 벗어나십시오. 통합을 선택하십시오. 분열과 증오에서 벗어나십시오.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적 깨어남을 선택하십시오. 물질과 정치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가 본 미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국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만 그것을 견디면 영광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3년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크리스마스의 7번째 눈, 3의 남자와 4의 여자, 붉은 벌레의 퇴치, 역대급 인물의 등장.
그리고 보라색 장막의 전국 확산, 이 모든 신비로운 상징들이 정말로 현실이 될 것인가? 202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7번째 눈이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그날에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많은 예언가들의 암울한 예언과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인 예언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도 흥미로운 질문이 되었다. 혼란과 기회, 고통과 영광, 2026년 한국의 미래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인가? 시간이 답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외곽의 깊은 숲속에 사는 71세의 토마스 그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0년간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영적 명상과 기도에 집중해왔다. 토마스는 물리학자로서의 경력을 모두 버리고 영적 삶에 들어선 인물이다. 그가 본 환상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거의 절대적인 정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숫자를 통해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은 다른 예언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025년 11월 말, 토마스 그레이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희망과 위기,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길을 모두 담고 있었다. 토마스 그레이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이미지로 시작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광채입니다. 매우 따뜻하고 밝은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는 광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한국에서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수의 아기들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토마스는 저출산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설명했다. 먼저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노동 환경이 변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젊은 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린이집, 학교,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변화입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한국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2026년의 여러 긍정적 사건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미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이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토마스는 설명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되는 이 현상은 2027년, 2028년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큰 산 3곳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의 큰 산들을 봅니다라고 그는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정확히 3곳의 큰 산입니다. 이 산들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산들입니다. 그 산들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이 3곳의 산에서 동시에 거대한 바위들이 내려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해석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국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토마스는 이 바위들이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에 곧 닥칠 매우 큰 위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위기는 정치적일 수도, 경제적일 수도, 아니면 국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막혀지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바로 이 세 곳의 산에서 내려오는 바위들이 그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마치 방패처럼 작용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바위들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삼색 무지개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매우 기묘한 현상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12월이 되기 정확히 이틀 전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어떤 무지개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빨강, 파랑, 노랑, 단 3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 무지개를 누가 보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매우 구체적인 수를 언급했다. 정확히 43만 명이 이 무지개를 봅니다. 43만 명이라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43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 단위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43만 명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의 완성된 수를 의미합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무지개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으며, 노동자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분포한다고 했다.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습니다. 종교적 배경도 다양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으며, 무교인도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그들은 하나의 영적 깨달음을 공유합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이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설명했다. 이들이 그 무지개를 본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정치에서는 부패가 척결됩니다. 이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정치인들과 시스템을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합니다. 경제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불평등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강화됩니다. 사회에서는 분열이 치유됩니다. 진영 간의 극렬한 갈등이 화해로 변합니다.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전환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 43만 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영적 진동 위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정치 개혁을 이끕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 정의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 화해를 중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문화 창조를 주도합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의외의 부분은 이 43만 명이 결국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한국을 어느 정도 변화시킨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그들의 영적 사명이 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영적 씨앗이 자라나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합니다. 더욱 신비롭게 그는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떠난 후에도 한국의 영적 에너지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토마스는 왜 정확히 12월이 되기 이틀 전인가를 설명했다. 12월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시에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틀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해석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과거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정확한 순간입니다. 더욱 상징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2일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의 2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12월 이틀 전에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토마스의 예언은 2026년으로 시간이 진행된다. 2026년 2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도발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중하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 도발입니다. 미사일 발사, 무장 시위, 또는 더욱 직접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도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악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도발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토마스는 한국 대통령이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매우 기발한 결정을 내립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군사적 대응이나 강경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강조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본 역대급 인물입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한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로 시작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이 왜 개입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동북아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 또는 다른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됩니다. 한국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북미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예측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만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인도주의적 협력 재개 등 작은 조치들이 합의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강조했다. 이 작은 조치들이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막혀있던 남북한의 소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이 대화 이후 한반도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2026년 2월의 대화 이후 2026년 상반기 동안 작은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중반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됩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가 시작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공동 경제 지대의 재개도 가능해집니다. 더욱 중요하게 그는 말했다. 남북 정상 간의 본격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이는 20년 이상 없었던 일입니다.
토마스는 이 평화의 흐름이 2027년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예측했다. 2027년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2027년 봄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예측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됩니다.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토마스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통일로 향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과 그에 따른 한국 대통령의 기발한 대응이 결국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중하게 답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2030년대까지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예언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의 삼색, 무지개부터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먼저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역대급의 영성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을 통일을 향한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토마스는 한국이 이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언급했다. 무지개를 본 43만 명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경고했다. 왜 그렇게 어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거쳐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토마스는 강조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들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12월 이틀 전에 그 무지개를 본다면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그렸다.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2027년을 거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정의롭고 안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 통합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예언은 한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저출산 극복, 대참사의 방지, 영적 리더들의 등장,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길, 이 모든 것이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2027년 사이에 일어날 것인가? 특히 43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 12월 이틀 전이라는 정확한 날짜, 그리고 삼색, 무지개라는 신비로운 상징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2025년 12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날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43만 명 중 한 명일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다. 토마스 그레이, 리우밍천,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과 만날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정말로 희망으로 가득할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어려움을 거쳐야 할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답할 것이다.